제가 청취자로서 이 시그널 음악을 들을 때 몸에 전율이 오거든요. 예. 그분이 나오시는구나. 설명이 필요 없는 코너. 뉴스공장 최고의 인기 코너. 노르가즘. 주인공이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만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네. 따로 말씀을 의원님하고 나눠보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 발치 인사만 계속 드리고. 저도 뭐 지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많이 접하겠는데. 네. 오늘 실물을 보게 되니까 더 감격스럽습니다. 의원님 꼭 대표님 눈 씻으셔야 됩니다. 안 좋은 걸 보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예, 오늘도 이제 한 주간 굵직한 정치연원들, 모시고 들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사실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봐서는 큰 그거는 없을 거는 같은데,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벌어지는 일 중에 그래도 현안으로 나와 있는 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이제 전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다까지는 모르겠어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물으셨는데, 네. 저는 꼭 봐야 되는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안 보고 싶은데, 네. 또 보이니까 할 수 없이 보게 되는 참 괴롭죠. 예. 거참. 네. 지금 일단은 실시한다고 하니까 실시가 되겠죠. 네. 결국에는 이것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네. 결과를 또 투표란 것은 어떤 결과이든 승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승복 안 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복하지 않을 게 분명해 보이고 절차상 이제 하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에 대한 법적인 어떤 다툼까지도 비화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네. 눈 뜨고 참 보기 힘든 광경이다. 눈이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 참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네. 대표님께서 바른정당 쪽이다라고 하면 이 통합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른정당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몹시 즐거운 상황이죠. 왜요? 저기 파트너인데 좀 그래도 그러니까 규모는 훨씬 적지만 네네네. 바른당과의 통합을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바른당의 몸값은 이제 좀 더 높이 평가되는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걸 또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몸값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네. 다소. 그렇군요. 자, 그럼 이든 저든 하여튼 통합이 된다고 쳤을 때 여론조사에 의하면 2당까지 될 수 있다. 근데 그럼 방금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된다면요. 된다면. 근데 통합에 이르는 과정이 이제 험난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고난의 행군으로 보여지는데 고난의 행군. 일단은 전 당원 투표를 한 거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제 재신임 투표거든요. 네네. 명목 자체가 재신임 합니까?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걸 묻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이 곧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는 아닌 거죠. 그렇죠. 통합 그 자체는 이제 당헌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결정돼야 되고 또 전당대 소집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어떻게 소집하느냐 이런 가지고 또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이 논란이 음력설까지 갈 거 아니냐 2월까지도 갈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어쨌든 간에 또 그런 어떤 컨벤셔널 걸 갖게 되는 거죠.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통합이 어떤 옳으냐, 그르냐, 또는 적법하냐, 불법이냐에 따른 어떤 그 소동이 한 달 이상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네. 이 평소에 제가 그 대표님 하시는 말씀 방송으로 들을 때는 네. 정말 그야말로 이제 물 흐르듯이 청산유수셨는데 네. 오늘 중간중간에 약간 끊긴다는 감이 저만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정말 이 두 당의 통합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 없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데 네. 왜 나한테 자꾸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냐 그런 네, 사실 예. 아니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네. 아무리 그래도 다른 당 내부의 문제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을 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예.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인데, 뭐, 다른 당은 다른 당이고, 예.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통합이 되느냐, 또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많은 그 유권자분들,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 정의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의당 지지율 정도의 의석은 최소한 정의당이 가져야 하지 않느냐. 네네. 거기에 훨씬 못 미치니까 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지율 이상의 어떤 의석이라든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지방선거에 임하시는 정의당의 뭐 방책이랄까 계획이랄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정의당은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네.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네네.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는 네. 일을 우선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법 개정을 갖다가 지금 정치개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 다루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법안을 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다당제 현실에 비춰보아서도 그렇고 이제 이 중선거 지금 이제 2 내지 3인으로 네네. 주로 뽑고 있는데 네. 이걸 3 내지 5인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과 네.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을 갖다가 반영해서 정당 투표가 지금 기초 광역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선거에서도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뽑히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 네. 이 두 가지의 어떤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그 정의, 이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당장 이 선거에 참여하시는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의석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의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소수당의 비애랄까 슬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많죠.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도 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결정은 법률 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누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냐.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네. 국민의 마음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왜곡되느냐가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따져져야지 네. 누구의 어떤 정치인에게 유리하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여러 왜곡된 어떤 장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국민의 7.3%가 정의당을 지지했는데 네. 그러면 정의당이 7.3%를 대변해야 되고 결국에는 표결권은 의사결정권의 7.3% 의석도 7.3%를 가져야 그렇죠. 마땅한 거죠. 네. 근데 의석은 지금 보면 2%만 갖고 있거든요. 예. 7.3%를 가 지지했는데 2%를 대변하게 되면은 그럼 지지한 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을 대변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민심에 왜곡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푸는 것이 선거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는 정의당에 유리한 거 아니냐. 정의당이 유리한 게 아니라 정의당이 원래 가져야 될 걸 가지는 거죠. 네. 유리하다면 국민에게 유리한 거죠. 예. 민심이 왜곡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 선거법 개정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제 구체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참, 법학을 좀 약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옳은 부분인 거는 같은데, 이게 현실과 괴리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육점에 가서 네. 소고기를 730g을 사왔는데 네.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200g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인데요? 예. 예.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이게 누가 가져간 거잖아요. 예. 조사해보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뭐 증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바로 잡자라는 거죠. 이걸 예. 갖다가 730g 사왔으면은 집에 와서 열어봐도 730g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민심이 그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돼야 된다. 이게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이자 방향이다. 네. 역시 우리 대표님께서 뉴스공장에 나오시니까 예를 소고기로 들어주시네요. 근데 그게 확 공감이 갑니다. 이 자리는 역시 고기와 친화된 자리가 아닌가. 자,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의석에 관련된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의석도 이제 의회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예, 이 정의당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 그겁니다. 예.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이 질문을 심상정 전 대표께서 경기지사에 나오시는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는 지역구가 창원이시지만 예. 원래 이제 서울이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에 혹시 도전을 하시는가? 아니면 뭐 지금 지역구대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하시는가? 예, 궁금합니다. 예, 뭐 정의당은 그 당원들이 전당원 네. 투표에 의해서 이제 공직 후보자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 대표님 손 놓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경남 네. 창원입니다. 네네. 창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타 지역에 지방선거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네. 그건 좀 안 맞는 일이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경남도지사는 탈락. 확정 짓기는 또 좀 이른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아직 심상정 전 대표님의 경기지사 출마라든가, 노회찬 대표님의 서울시장, 출마는 아직 유보. 제가 유보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예.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 말씀 잠깐 들어봤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는 정치권 뉴스가, 이건 관심의 대상이라기보다 참 일종의 흥미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유여의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제명 이유가 막말, 해당 행위.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막말을 유여의 최고위원만 했냐?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못 살게 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어떤 겁니까? 또 대표님께서 보시는 어떤 이 자유한국당의 내부 예,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누군가를 제명해야 한다면은 네. 문제가 됐던 그 친박 주요 인사들 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제명해야 된다는 내부 여론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효의 전 최고위원이죠. 네네. 전 최고위원을 지금 제명한 걸 보면은 참 비겁하죠. 그리고 약자에게 강하다. 맞습니다. 약자에게 강하다라는 그런 말을 생각하게 만드는 네. 장면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약자에게 강하고, 있는, 뭐, 실권이든 뭐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못하는. 예. 그래서, 그러네요.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네.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법사위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참, 명언을 남기셨죠. 이 법률 관련 사람들한테 항상, 이 생각나게 하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네. 법사위에 계시면서 법사위에 계신 이 경험자로서 이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정확하게 봐서는 그 유죄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된 네. 거죠. 네. 사실 죄가 없다라고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본인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저기 화장실 가서 웃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야 이거 내 말을 믿네 이러고. 결국에 재판이라는 것이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이긴 하지만 실 내용을 보면은 유죄라고 기소되었는데 그것이 기소된 만큼의 죄가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서는 유죄라고 입장하는데 부족하다라고 네. 판결을 내린 거죠. 예. 내렸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린 후에 밖에 나와가지고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인간의 얼굴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저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는데 저 책임져야 되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자면은 결국에 그러면 성완종 뭐 고인입니다만 성완종 전 의원이 유죄고 홍준표 이완구는 무죄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참 승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승복이 안 되는 재판 이거죠. 예. 엊그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액자 무슨 척당불기인가? 예, 정말 어려운 한자던데요. 그게 이제 당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측의 윤승모 씨의 말에 의하면 그게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바가 없다는 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었는데 실제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동영상이 나왔단 말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본인은 알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 겁니까? 이 액자에 대해서 뭐라고 또 글쎄요, 이제 뭐 그런 더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뭐 재심 사유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지은 죄는 어디 갑니까? 최근에 뭐 신의 말씀인가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그 영화에 보니까 뭐 재판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 재판이 또 연이어 남아있다. 그걸 참 다시 일깨워주고 있던데. 그 영화를 이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분들, 그 영화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봐야 되는 영화가 또 하나 늘었네요. 자, 의원님,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저께부터 지금 언론인들이 재벌, 삼성 언론재단이라고는 나오는데, 결국 그게 이제 재벌 출연금인데, 재벌의 돈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갈 때 비용을 지원을 받는데, 그 유학 가는 대상으로 선발이 될 때, 1미디어 그룹당 1명, 그리고 그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 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1996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계속돼 왔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 김영란법이라고 이제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에 관한 법제처 6권 해석으로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2017년에 중단이 됐거든요. 언론계에서 이걸 계속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청와대 유정찬 국민소통수석에게 계속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유정찬 수석이 박은영 국민권익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서 전달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으시고 부당한 판결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이 재벌과 관련된, 특히 재벌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문제는 재벌이 언론과 유착되는 일종의 경원 유착의 문제 소지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나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의원님, 대표님 생각 어떠신지 좀, 여쭙고. 예. 아무래도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예. 있겠는데 제가 볼 때 일단 언론인 해외 연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보면은 국민 세금으로 네. 이렇게 해외 연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년씩 하는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해외 연수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지금처럼 삼성그룹 이런 식으로 개별 재벌 그룹에서 이렇게 얼마씩 내고 몇 명씩 보내고 이런 방식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취지가 그렇지 않고 또 거기 가는 사람들이 삼성그룹에서 준 돈으로 연수 갔다 그래서 꼭 삼성그룹의 어떤 를 위해서 이제 글을 잘못 쓴다거나 이제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 의혹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방법은 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방법은 이제 좀 단절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언론인 기금이라거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저는 장치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기자협회에서도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연수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통폐합하고 개별 기업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주는 사람도 좋은 뜻으로 주더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지양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법 해석으로 문제가 안 되면 풀리지 않으면 김영란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개정에서는 저는 전혀 자꾸 이거 개정하기 시작하면요 이 법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해체돼 버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개정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정되거나 해석을 바꿀 문제가 아니고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을 새롭게 개발해내야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언론인 기금 등 어떤 공익적 성격의 기금을 갖다가 재원으로 해서 연수를 갖다가 이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정당당이라는 단어가 귀에 확 박힙니다. 그래서 정의당.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시국회 회기가 1월 9일까지 연장이 됐고, 임시국회를 원래 12월에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 개헌특위를 연장할 것이냐 말 거냐에 관해서 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개헌 문제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정의당의 계획이라든가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좀 말씀을. 일단은요, 모든 주요 정당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 앞에서 개헌을 하겠다.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다른 당들은 그 약속을 견지하고 있는데, 약속을 지킬 뜻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그럴 뜻이 없어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뜻을 밝혀야 됩니다. 뜻을 밝혀야 되고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면 사과를 해야 되고요. 사과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이 달라져서 개헌을 안 하겠다라거나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감추고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다가 지금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건 곁다리 개헌이다. 아니, 그렇게 곁다리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자신은 그 약속을 안 했습니까? 사인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개헌에 관련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과거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은 마땅히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문제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개헌 부분에 관해서 정의당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요. 특히 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권과 그다음에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그리고 권력구조는 합의된 수준만큼 하면 됩니다. 다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개헌이든 간에
국회의 권한을 다소 강화시키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과 병행해서 가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개헌하는 것은 개악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선거제도도 이번 상반기 내에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혁 꼭 필요하다는,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2017년 동안, 원래 이 인사는 공장장 직접 드려야 되는 자리에 안 계시니까,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공장장이 안 계신데도 공장이 활발히 돌아가네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도, 덕담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공장장님, 2017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2018년은 더 나은 해가 되도록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대장정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못 찾으셨던 소고기 520g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30g입니다. 530g. 네. 10g.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의 정치 9단 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네요. 제가요. 법사위원입니다. 네네네. 제가 법사위에서 우리 이정열 판사 얼마나 옹호했는지 아세요? 청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아무튼. 청탁 드린 것도 아닌데. 청탁은 안 했지만은 정의롭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로 돈 버니까. 지금 변호사 아닙니다. 아직 안 해요? 네. 아직 지금 사무장. 아직이라고 하기면 사무장에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장 월급이라도. 나한테 후원금이라도 보내야 돼요. 대표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청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이 출연료가 짭짤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 방송이 훨씬 좋아졌어요. 김어준 공장장이 할 때는 이거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청취율도 좋고, 훨씬 잘한다 하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제가, 법무부에다 조치를 해가지고, 김어준 입국 금지.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그 대신 생활비는 제가 좀 보내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그런 배려까지. 1년만 안 오면은, 교통방송 빵 뜨네. 그리고 그 양반은 좀 질이 낮아서 안 해야 돼요. 제가 차마 그 말씀까지는 못 드리는데. 질이, 부장판사님은 고질이고, 저도 상당한 중질이고, 거긴 저질이에요. 그거 우리가 아는데 왜 아느냐? 그것도 제일 많이 들어요. 다녀보면요. 김어준 공장장어 하는 거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전라남도 부산 가도요. 거기까지는 사실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라디오로 가는 건 아니죠. 외부로 듣고 뭘로 듣고 다 얘기해. 그러니 이거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안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실 그러니까 저까지 저질돼요. 대표님께서 잘 하시니까. 물론 저는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내 파트너가 이정열 부장판사 같이 훌륭한 분이 한다면은 고질의 진행자가 한다면은 훨씬 올라가니까 오지 말게 하자. 대표님 근데 고질하신 게 괴질로 들리십니다. 오늘, 모셨는데, 항상 대표님 나오시면은,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면, 안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최근에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어제 가처분 결정도 나오고 해서, 정말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가 가처분은, 이 판사, 재판장은, 오른 눈으로 볼 때, 왼 눈으로 볼 때, 두 눈 다 뜨고 볼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판결문이. 그래서 재판장은 저처럼 일목요연하게 보는 사람이 재판장이 돼야 되는데 어제 재판장 아니 진짜 그래요. 저는 일목요연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예요. 어제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제가 11년째 이 법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 출신 사무장보다는 제가 훨씬 나아요. 저는 사무장 경력이 아직 이제 3년밖에,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요, 감옥도 살아보고, 재판도, 지금도 재판 받는다니까요. 얼마 전에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1월 달에 이제 선고하는데, 아무튼,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이 투표는 예. 즉 신임 투표는 법적인 효력이나 의무를 발생하는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중단시켜야 할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판결문에 재신임이 부결되더라도 네. 안철수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했고 네.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왼쪽 얘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예. 만약 이정미 소장처럼 일목요연하게 봤다고 하면은 인용이죠. 그 아까 우리 이정열 사무장님 판사께서도 네. 부장판사님도 전직. 네. 우리나라는 높은 걸 좀 불러주는 게 좋아요. 사무장보다는. 사무장 높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일본 위안부 얘기했을 때 예. 뭐 그렇게 설명 들을 필요 없이 네. 위안부 협상은 파기한다. 네. 이렇게 판결문을 하듯 딱 때려버려야지. 무슨 얘기를 들어요.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기왕 이제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대표님하고 이제 자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여쭤봐 달라고 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 당원 투표 이것을 거부하시는 게 질 것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니냐. 반대하기 때문에. 네? 반대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가처분 신청도 했고 네. 만신창이를 만들려고 네. 가처분 신청을 했고 네. 제가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또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도 네. 이건 사법부의 판결은 항상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은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국회에서 해결하라. 네, 자율권 보장이죠. 네.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의 학문적 얘기고 판사들의 변명이 딱 그렇게 나온다. 이 개입하기 싫다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용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기각된다. 예. 하더라도 해보는 거고. 그런데 어제 소득이 있어요. 네네네. 방금 제가 읽었던 그런 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반대한다.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당무회의에서 최고위에서 얘기한 것은 통합을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 네. 여기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예. 바꾸죠. 막상 실제 투표를 그러면, 하면서는 예. 네.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를 신임하냐 안 하냐 예. 이런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건 예. 원천적인 무효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 경위적으로 한 15% 투표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보면은 나흘간 하는데 대개 지지자가 첫날 약 70% 합니다. 예. 예. 오늘 70% 보세요. 정도? 네. 오늘은 툭 떨어질 거예요. 네. 그 충성분자들이 70%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이 한 것 보이지만은 저는 3분의 1, 33%를 결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말고 전 당원 투표 자체를 지금 반대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투표해서 이기실 것 같으면 찬성하실 텐데 질 것 같으니까 투표했을 때 투표 결과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당한 불법적인 통합을 하려고 하고 네. 오늘 말이죠. 심지어 그 정동영, 네. 천정배 예. 이 세 분이 이현주 네 분이 당대표 나왔을 때 네네. 정동영 후보가 천정배 후보가 물어요. 바른정당과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라는 동영상이 찾아내가지고 지금 카톡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제 페이스북에 있는데 만약 여기가 지금 예. TV라고 하면은
교통방송은 TV 안 내줘야 돼. 그러면 다른 방송이 죽어요. 아니, 저 대표님, 저 TV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하는 저 충격 시대도 나가고. 아니, 제대로 된 TV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이 죽어. 전부 교통방송만 시청하기 때문에. 아, 워낙 훌륭한 방송이죠. 그래, 아무튼. 네. 그럼 제가 대통령 되면 해줄게요. 이거 갈등되네요. 아무튼, 예. 거기에 보면은 다 그게 나와요. 예. 제가 참 꼭 보여주고 싶은데, 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바로 카톡 아이디 올리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못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 주장을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해당 부분 바른정당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합당 추진은 없는 겁니다. 예. 저는 하진 않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나오겠네요. 많이 나와요. 예. 자,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실 정도로 정말 이 정치계를 꿰뚫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합당을 했다, 탈당을 했다가, 분당을 했다가 하는 그런 전과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시지 않았을까? 왜 모르셨을까? 예견하시고도 그러셨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당시에 어떤 판단으로 이 안철수 대표와 당을 같이 하실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봐달라고. 모르셨어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져요. 아니, 김어준 공장장 입국금지 처분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 능력 있으신 분께서 스스로를 원숭이로 비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사람은 누구나 오판할 수 있고. 네. 그렇지만은 누구를 속인 사람이 나빠요. 속임을 당한 사람이 나빠요. 그렇지만 그렇죠. 같은 사항을 예. 2번 속임을 당하면 속임 당한 사람이 바보고 잘못이에요. 지금 첫 번째시다, 대표님께서는. 제가 꼭 그렇게 답변해야. 우리 이정열 부사가 김어준 공장장한테 가면 많이 됐네. 아니요, 저희 이제 거기 닿지 마세요. 스타일이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조서에 올려놔야 그래가지고 판결문 쓸 때 참고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사무장이 무슨 건방지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든 아까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부터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나 이 통합파 쪽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우리는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첫날은 그렇게 많은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걸 감안해서 들으세요. 정치인 말은, 네. 정치인은 말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정치인은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사예요? 우리 피고인은 예. 자기도 그러잖아요. 재판할 때. 피고인이 유리한 얘기만 해라. 네. 그리고 불리한 얘기는 진술 거부해도 된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더니 또 여기서는 그렇게 바뀌었어. 대표님 사람이. 여기 피고인으로 계신 게 아니니까. 나 피고인.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통합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현안이 되고 있어서 통합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 그럼 이제 대표님을 비롯한 이 통합 반대파 쪽에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 시나리오라든가, 로드맵은 어떠신지.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정당이라는 것이 네. 국고보조, 네. 국민 세금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전에 전라남도 지사 나왔다가 이제 실패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문자 비용만 20억 넘게 써가지고 도저히 선거를 못하겠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당비로 박지원님,
이정열님 당원 네네. 이름을 넣어서 네. 투표를 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네. 찬성하라고 독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보내왔는데 어제 11번을 받았대요. 그리고 폭탄이네요. 저희 사무국장도 10번 받고 예. 어떤 분은 6번 받았다는 사람이 제일 적어요. 네. 엄청나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 박지원 예. 제 아내한테는 안 보내더라고요. 왜요? 저는 반대하는 걸 아니까. 이래서 과연 그것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하고 있다. 과연 그렇죠. 과연 국민이 준 이 국고보조 혈세로 네. 이러한 것을 사용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아마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는 매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당 재정을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네.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요. 예, 당원들도 알아야 되고. 네. 예. 그런데 국민도 알아야죠. 네. 국민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돼서 제가 요구했어요. 우리가 당 개혁 차원에서 이걸 공고했는데 왜 안 하냐? 네. 그러니까 김관영 사무총장이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짓 해서 되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참 바로 직전 대표로서 돈 네. 쓰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소인배 같지만은 근데 저는 국민 돈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 돈이고 네. 이건 말이죠. 제가 그 20억 들었다 예. 하는 그 얘기를 상기시키면은 이거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땐 수억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3일만 또 하면은 어떻게 네.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관영 사무총장은 네. 이동섭 선관위원장은 중단해라. 예. 하지 마라. 네.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 이것이 당원 투표가 법적 요건을 갖춘 3분의 1이 투표해서 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전당대회만이 그렇죠. 통합을 법적으로 그렇죠. 해산을 선언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부장판사 출신이 법적으로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무장밖에 못해.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 대표 측 통합파 쪽에서는 이런 법적인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라는 걸 끌어들인 거 아니냐. 그것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신임 투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네. 서울시장은 유권자 몇 명 이상이 투표해야 된다 하는 법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나 소환 주민투표법의 난발을 막기 위해서는 네. 유권자 즉 국민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해서 과반수 찬성이 돼야 의결된다 해요. 네, 그렇죠. 그건 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연 우리 당헌 당규에도 국민을 당원으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 전당원 투표제가 누구나 신청하면은 남발되기 때문에 억제를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3분의 1이 돼야 된다. 오세훈 무상급식 예. 그때 나쁜 투표 해가지고 3분의 1 네. 안 되니까 개봉도 안 하고 덮었잖아요. 네. 이번도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네. 하는데 안철수 측에서는 아니다. 예. 내 신임 투표 되니까. 박지원 당신도 19% 투표해서 대표됐고 내가 될 때는 24%. 그때는 또 경쟁자가 천정배, 정동영, 예. 이현주 세게 붙었으니까 투표가 더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도 24%가 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다 3분의 1. 네. 그렇지만 그것은 당헌 당규. 우리 당원 1호의 당규. 예, 당원 규정 있죠. 당규. 예. 역시 예, 25조인가? 그런 걸로 되게. 법조인이라 다 공부해가지고 오셨군. 예, 이렇게 자료는 항상 가지고. 잘했습니다. 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에 새정연 혁신안이 나왔을 때 당시에 그
당시 문재인 대표의 새정의 혁신안을 놓고 반대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뭐 여론조사든 뭐 당원 투표든 이런 거 다 반대한다 할 때 그 근거로 들었던 것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로 변질돼 버리니까 본질을 흐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국민의당의 이 전당원 투표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신임 투표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대표님 생각은? 뭐 안철수 대표야말로 진짜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네. 또 과거형입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오염이 빨리 되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분은 의사보다는 연예계로 나갔으면은 아주 잘했을 것 같아.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데 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까도 봤잖아요. 불과 4개월 전에 절대 TV 공개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질문하니까 통합 안 한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얼마나 충성을 해줬습니까? 저에게도 선배님 통합 통짜도 안 꺼냅니다. 중진들, 전직 대표, 당원들,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통합 통짜도 안 꺼낸다. 그리고 연대나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분이 유승민하고 만나서는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2015년 새정년 신임 투표에 대해서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2015년은 2년 전이나 되니까 저도 잊어먹었어요. 시효가 지났다. 아니 그렇게 좀 바꿀 수도 그런 시간이 이게 지났다. 뭐예요? 바로 엊그제하고 저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고 나서 기자한테 가서 2시간 만에 통합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첫째는 무신분립. 지도자가 신뢰가 없으면 국민이 따르겠어요?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 지금 박지원 대표님 말씀 듣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장진영 최고위원 출연해서 반대쪽 얘기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제가 장진영 최고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할 군번은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장진영 최고위원 부를 때는 저 부르지 마세요. 아유, 대표님 바쁘신데 이틀 연속 나오실 수 있어요. 뭐, 이틀 아니라 3일도 지금은, 그냥 나와요. 대표님,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친정당 구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단은 대표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통합이 된다고 보고, 통합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당이 6.8%고 바른정당이 5.6%에서 합치면 12.4%인데, 근데, 이게 통합이나 뭐 이런 게 벌어지고 난 이후에 보면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12.8%로 지금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반대 하신 쪽에서 정당을 새로 만들었을 때는 3.5%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근데 뭐 이 격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관심이 갖고 있는 거는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0.4% 차이가 나거든요. 이 조사를 대표 입장에서 보실 때 이거 믿을만 한 건지 아니면은 이건 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신지요? 저는 그 이하로 나옵니다. 어쩌시 보십시오. 동서화합. 야권 통합은요. 국민이 가장 바라는 일반론입니다. 그러나 혈액형이 다르고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정당이 통합해 놓으면은 그걸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8%나 나오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3등, 4등이 합치면 2등 된다 하는 것은 또 정치에서 2등은요. 다 떨어져요. 2등 되는 거 봤어요? 원래 우리 선거구제가 2등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2등, 4등까지 되는 기초위원은 몇 명 될 거예요. 그러나 17개 광역단체에서 싸그리 낙선하면은 국민의당이 신당이 통합당이 승리했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8%는 네. 국민의 막연한 네. 동서화합 그리고 야권 통합을 해서 좀 정부 여당을 견제해라 네. 하는 희망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반대가 신당을 창당했을 때 우리 반대 세력을 3.5%로 하는 것은 네. 어째서 너희들은 또 분열했냐? 그런 징벌적 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 네. 이렇게 보지. 그러나 이 흐름이 네네.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분열하지 말고 분열의 안철수 네. 당신 그 초심으로 그 새 정치로 돌아와 주세요. 하고 노래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탁월하게 분석을 해주신 우리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요. 예. 내일 장진영 최고위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 말씀 네. 하는데 네. 우리 당원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전에 지난 총선 때 우리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했대요, 서울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낙선하고 했대요. 지역위원장 아닌데 네. 이 양반이 SNS에다가 예. 배낭에다가 강목 몇십 개씩 넣어가지고 때려 부시자. 이건 흔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최고위원이라는 작자가 침소봉대에서 막 퍼날려가지고 네. 또 언론에서도 이거 강목대에 나오는 것 아니냐. 예. 하지만은 그것은 상고시대 얘기야. 네.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그런 거 부분도 내일 묻지 한번. 마세요. 예. 묻지 말까요? 한번 해보려고. 그거 물으면은 네. 또 전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어준 아웃. 예, 입국 금지 조치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하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근데, 우리 봤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최고위원 저는, 같이 소주를 안 마시면 기억을 못 합니다. 소주. 근데, 네. 오늘 분위기가 예. 훨씬 밝아졌어요. 인물부터 비교되는데. 의원님, 이 칭찬인지 아닌지 잘. 없을 때 까라고. 그 말씀이시군요.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신언서판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일단, 얼굴대지, 언서, 목소리도 훨씬 좋습니다. 목소리 지금 칭찬이 자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의원님,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국회의원이시고, 정당의 최고위원이신데,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장한테, 불만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까? 없을 때 제가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저런. 저는 아닌데. 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 판사님도 보니까, 물론 우리 공장장님 눈이 있으셔가지고 후계자를 잘 고르신 것 같은데. 후계자 아닙니다. 그냥 대행입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에, 저도 이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일 듣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바쁘셔가지고.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핫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남경필, 이재명. 예. 논쟁. 네. 근데 제가 놀란 게, 이재명 시장님 우리 바른정당으로 오셔야겠더라고요. 왜요? 남지사가 과거 이재명 시장 입장이고, 예. 뭘 좀 퍼주려는 입장이고, 예. 이재명 시장은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계속 반대하는. 구도가. 예. 구도가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 보수로 전향했나? 스카우트 하신다면. 네. 이재명 시장님 요즘 핫하죠. 저희들이랑 코드가 맞죠. 핫하기는 하태경 최고위원이시죠. 자, 보니까 제가 대행으로서 좀 준비를 한다고 보니까 의원님 페이스북에 마지막 호소라고. 맞습니다. 예. 그 호소를 오늘 인재 등용문 뉴스공장에서 요즘 네. 고백합니다. 대놓고 구걸 정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섭단체가 네. 무너지면서 후원금이 확 끊기는 네. 이런 상황에서 예.
핫해 그냥 핫하게 대놓고 네. 예. 후원금 좀 보내주시라고 구걸 정치하고 있습니다. 예. 판단 잘 해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사실 의원님 모셨습니다마는 바른정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른정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통합 얘기. 통합이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바른정당 쪽 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든 이제 같이 살림을 합치자, 통합을 하자, 이런 파트너잖아요. 근데 파트너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잘 되고, 순조롭게, 스무스하게 와야 되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통합의 파트너 입장에서 보실 때 국민의당 어떻게 보이세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네. 너무 조용하게 되면은, 네. 또 시너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지만, 네네. 기회도 있는 거죠. 여기서, 예. 감동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면, 예. 훨씬 저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이 과정이. 일단 시끄러워야 돼요. 뭔가 이 흥행이 되려면. 바닥을 치고 가야 된다.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흥행 요소는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끝이 어떻게 잘 마무리될 것인가. 아직 영화의 끝이 네.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그 끝을 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당 내부대로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바른정당 쪽 내부에서 우리는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있어요. 명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건데 네.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네. 그러니까 왜 통합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제가 오늘 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홍준표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네. 완전히 병들었어요. 불치병 걸렸어요. 네네. 저희 야당은 안 돼요. 제1야당은 예. 한국당은. 네. 그러면 그래서 정치가 지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네. 국민이 피곤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요. 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만국당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불리한 짓을. 이 당을 네. 이 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랑 예. 국민의당이 따로따로 가잖아요. 네네. 지방선거 지나면 없어져요, 이 당. 이 당이라 하면 이제 두 개 당이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예. 네. 참패할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당이 각계 약진하면.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지금 예. 사당 체제하에서 어떻게 광역 하나 이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합치면 우리가 한국당을 지지율에서 앞서갈 것이고 네. 한국당이 끝난다. 네. 그래서 대표 야당이 교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건강한 정치가 예. 훨씬 우리 통큰 협치할 거예요, 민주당이랑. 예. 그럼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의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바른정당에 계시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셨는데, 원내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전하게 이거는 이제 우리 하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도 갈걸.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 대표가 자기가 더 성장하려면, 홍준표를 끝장내면 돼요. 지금 거기는 홍준표 당이지, 김성태 존재감 제가 볼 때 없어요. 물론, 그분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잡초처럼 참고 견디면서 인동초 먹고 지금 원내대표 된 거는 평가받을 만 하죠. 네네. 근데, 국민들 생각에는, 저기 홍준표 당이지. 근데, 홍준표를 본인이 끝장냈다. 네. 이러면은 평가받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왜 바깥에 있겠습니까? 예. 홍준표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서 저기를 국민들로부터 평가해서 소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럼 트로이의 목마다 이런 말씀. 그 작전을 만약 펼친다면, 김성태 대표는 정말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저 홍준표 체제 하에서 저렇게 홍준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당장 김성태 대표 그랬잖아요. 홍준표 덕장 만들겠다.
덕장은 무슨 덕장, 연탄가스니 뭐니 해가지고 유효회랑 똑같은 막장인데. 지금 막장 부부 아니야, 막장 부부. 유효회랑 똑같이. 덕장이 그 황태 덕장 같이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덕장 아닐까요? 그러니까, 김성대 대표 전혀 말빨이 안 산다. 당을 좀 바꿔보려고. 물론, 홍준표를 덕장 만드는 것만으로도 김성대 뜰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무죄 나오니까 다시 덕장인지 독장인지 둘 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덕장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소멸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지금 아무리 한국당 바뀌려고 그래도 홍준표 그대로 쓰면 국민들 머릿속에 똑같아요. 네. 자, 그런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국민들한테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방법은 명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명분은 좋기는 한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여기는 통합해야 돼. 그래야지 내 삶이 좋아져. 내가 나한테 이득이 돼 하는 그런 게 사실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우리가 한국당을 대체하는 제1야당이 된다고 쳐봐요. 네. 한국당 그냥 발목만 잡잖아요.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국회 안 돌아가잖아요. 네. 당장 지금 국회 안 돌아가잖아요. 네. 개헌도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제1야당이 되면 통큰 협치합니다. 무조건 발목 안 잡아요. 예. 협력할 건 협력해요. 개헌해요. 네. 근데 의원님 그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와닿는 거 한마디만. 네네. TV 보면 짜증 덜 날 거예요. 왜요? 홍준표 얼굴 덜 보니까. 홍준표 대표에서 물러나니까. 그러니까 TV를 사려나? 우리가 한국당을 이기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홍준표 대표 TV에서 얼굴 안 봐도 돼요. 대표에서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니, 홍준표 얼굴 안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 스트레스 훨씬 덜 받으니까. 자, 근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1야당이 되면 통큰 협치를 할 거다. 근데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탄생해서 나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사람 당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동안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별 차이 없더라. 네. 그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의원님은 안 가신 거고. 그렇죠. 저는 계속 다른 이야기. 하태경은 기억 남는 게 뭐예요? 홍가기밖에 없죠. 근데 내가 대표가 아니니까 이게 묻힌 거지. 그러면 의원님 이 얘기 또 나옵니다. 뭐 오늘 지금 제목 중에 하나인데 남경필 원희룡 두 분 지사님이 지금 탈당 얘기가 솔솔 나온다고 해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그건 또 어떻게 해요? 일단 원지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국당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원지사 한국당 가면 제가 그전 이정현 대표 손에 장지진다 해서 큰일 난 적이 있는데 제 손에 장지집니다. 하지 마세요. 공약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인분들께서 선거 때만 얘기해놓고 공약 안 지킨다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원지사는 한국당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지사는 저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고 원지사는 절대 안 가고요. 남지사는 사실 고민이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당선 가능성이 어디가 더 높냐. 그러면은 우리 통합한 정당이 그러니까 남지사한테 우리 당도 뭔가 해드려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럼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통합한 정당이 한국당보다 지지율 더블 스코어다. 그럼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보니까 좀 남지사님이 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이익을 쫓고 계시는 약간 좀 치사한 느낌이 드는. 남지사님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이미지랑.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통합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지사님이 한국당 가면 2등 안에도 못 될 가능성이 높아요. 1등은커녕 2등 안에도 못 든다. 그리고 명분이나 실리나 저는 통합정당과 같이 가는 게 남지사한테 훨씬 이롭다. 근데 너무 점잖다, 우리. 그러면, 점잖지 않게, 그럼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했어요, 공격적으로. 내가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부산에, 이제 해운대 갑 지역구시죠. 제 지역구. 거기서는,
다음번에 당선되겠냐, 바른정당이 그 간판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가셔야 당선되지 않겠냐, 이런, 차라리 자유한국당 가시라,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건 어떠세요? 그 여론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통합당 예. 가지 말고 자유한국당 가라는 여론이 사실 좀 더 강했어요. 예. 제가 지역 가서 들어보면 예, 예.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아, 박지원 의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말씀이죠? 이게 역설인데 박지원 의원님이 예.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왜 죄송합니다만 박지원 의원을 부산에서는 어르신들은 아직도 빨갱이라고 생각 많이 해요. 예. 왜 빨갱이 박지원 밑에 가서 일하려고 그래? 이러다가 네. 네. 박지원 의원이 통합당을 열나게 부시니까 예. 까니까 예. 박지원이 반대하는 정당이구만. 그건 빨갱이 정도는 아니네. 네. 그러면 기왕 박지원 대표 말씀 나왔으니까 박지원 대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기 3등하고 4등하고 합쳐봐야 꼴등밖에 더 하냐. 뭐하러 통합하냐. 그건 어떠세요? 그거는, 이거, 박지원 의원님 솔직히 존경하고, 네. 저는 같이 우리랑 해서 한국당을 없애는데, 네. 그분의 꾀주머니를 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굉장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당이 확장성이 없다는 걸 몰라요. 네. 저기는 기본은 한 10%는 있는데, 네네. 확장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원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예. 당장 여론조사 해보면 2등 나와요. 이건 명백한 숫자로 나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3등, 4등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3등, 4등 그대로 있으면 둘 다 망하죠. 네네. 지금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 지지율로 가면은 이길 수 있는데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합치면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는 게 명분도 있고. 예. 홍준표 끝장내겠다는데 국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좋은데. 그럼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그 2013년도 여론조사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안철수 당시 이제 국민당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게 30%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2014년에 정동영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면 18% 정도 지지하겠다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안철수 대표나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탈당했다가 당 만들었다가 또 깼다가 탈당했다가 당 만들었다 합당했다가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전력을 가지신 분들하고 다시 이제 통합을 해서 당을 만들었다. 또 깨지는 일이 앞으로 또 깨진다. 예. 역사를 보면요. 한국당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깨지는 아니 통합당이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예. 이 지방선거 성적을 토대로 해서 한국당이 꼴등하면 뒤에서 1등하면 한국당이 깨집니다. 100% 깨집니다. 네. 솔직히 저한테 있잖아요. 바른정당 받아줄 수 없냐? 문의 전화가 보통 왔어요. 예. 많은 거예요. 한국당에서. 한국당에서? 한국당으로부터. 현역 의원이.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수도권. 통합당이 되면. 네네. 한국당은 그러니까 통합 효과가 제일 큰 게 지금 수도권이에요. 네. 그럼 불안한 거죠. 예. 그럼 미리 보험 들어놓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잘 봐주라. 기왕 보험 들 거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깨질 가능성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이제 한국당이고. 네네. 그 다음에 민주당도 저희는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도 물론 뭐 계속 잘하면은 계속 1등 하겠죠.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존재하지 않는 당이잖아요. 예. 청와대만 존재하지. 그런가? 예를 들어서 50%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네. 홍준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1야당이 희망이 없는데, 제1야당이 희망이 없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얻고 3당 4당은 성장할 것 같지 않고, 딱 스탑했고, 이러니까 여당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대안이 있으면 대표 야당이 바뀐다고 하는 순간 정치권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 통합당이 깨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깨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은 1번 한국당. 그리고 민주당도 일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여쭤본 건 이제 그거죠. 당 깨는 전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신 분들하고 합당을 하면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네. 통합에 절대 반대하니까. 정동영 대표는 논외로 아니고. 네. 안철수 대표는 네. 집안이 잘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통합이 되면 1등 공신이 안철수예요. 솔직히 저도 이 자리에서 나와서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통합까지 생각 안 했어요. 네네. 선거연대만 하자. 우리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호남 의원들까지 다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도 됐고. 근데 안 대표가 정말 저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안 대표가 초딩에서 중딩겠다 한 2주 3주 전에 했는데 요번에 대딩됐어요. 이제 의무교육을 마치고 월반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일관되게 뚝심 있게 통합을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중간에 또 철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뚝심 있게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이런 분이 법치주의를 지키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당원 당규 무시한 건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 날 거고. 근데 저도 그 부분 이번에 당원 당규 위반했다. 법원에서 판결 나면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만약에 이게 당원 당규 무시한 거다. 위법이다. 그럼 우리 통합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도 수용을 하자. 더 이상 이렇게 막 진흙탕 싸움 하지 말자. 그 제안을 했으면 드립니다. 좀 이거는 이제 아픈 말씀. 아직까지 별로 안 아파. 좀 더 세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너무 약한 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와야 될 때 공략 지점이 중도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무당층. 그런데 그러면은 이 무당층을 끌어올려면 내 기득권을 좀 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른정당만 놓고 보더라도 원내 교섭단체가 붕괴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이제 적어지니까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겠다는 그 욕심이 나쁜 욕심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쁜 일을 해서 부자 되겠다는 건 나쁘지만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홍준표 TV에서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치겠다는데 저는 박수칠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고 계시지만 속내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정당이 권력을 포기하는 순간 그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렇죠. 돈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권력을 제대로 쓰자. 한국당처럼 쓰지 말자. 나라 망하게 쓰지 말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지난번에 친문이라 했는데 좀 더 정확하면 연문야당. 문재인 정권과 연대하는 홍준표는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우리는 개헌 찬성해요. 개헌 같이 하자. 그리고 통큰 협치하자. 민주당하고. 지난번에 우리 정책 연대를 했잖아요. 민주당하고 정책 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대할 건 반대하죠. 하지만 국회 보이코트 이런 거 안 할 거다. 그리고 막말. 저는 한국당이 없어지면 저는 막말이 아마 대폭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 보면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이렇게 거대 양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3정당이 나왔을 때 제3정당이 어떤 중도나 이런 걸 표방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동원했던 것이 뭐냐면 지역주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다. 예컨대 사실 냉정하게 국민의당도 어떻게 보면 호남을 이제 했었고 자민련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역을 계속 동원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데. 그 시대 끝났다. 끝났다.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이제 뉴스 일부 들었는데요. 1987년. 제가 이제 그때 2학년이었잖아요. 우리 세대, 이 80년대 세대는 지역 감정 없어요. 왜 없냐?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 이념이 지역을 압도한 세대예요. 지역 감정 완전 없어요. 이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이번에 만약에 통합이 되면 지역 감정 없는 정말 새로운 정치가 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한테 조금 남아있죠. 그 표 우리는 무시해야죠. 그 표까지 받으려고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왜 새누리당 있으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 빨갱이 몰이하는 거 그렇게 깠냐.
5.18에 대해서 계속 지역에서는 욕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이해하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정당은 지역주의 없는 정당, 예. 지역감정 없애는 정당 그런 정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안 대표랑 좀 생각이 다른 게 안 대표 네. 자꾸 다당제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저는 신양당제. 한국당이 없으면은 우리랑 민주당이 그냥 1대1 붙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당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야당이 생기는 네. 새로운 국가가 생기는 예. 이런 출발점이 그래서 이 정당은 단순히 선거공학적인 그런 연대가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다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통합정당이 출범하게 되면 지금까지 뭐 국민의당에서 주장했던 뭐 호남 홀대니 이런 말도 이제 안 나오겠네요. 호남 이게 뭐 홀대. 이렇게 뭐 이 지역이 나오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뭐 영원한 부부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원한 커플이 많이 생기고 네. 훨씬 교류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부마 항쟁 때는 광주에서 와서 같이 기념하고 5.18 때는 부산에서 가서 대구에서 가서 네. 같이 기념하고 이런 아름다운 시대가 도래하지. 이게 저기 이렇게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이 가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워낙 많이 속아봐가지고 설마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자, 마지막으로 벌써 또 재밌게 듣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 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통합 관련해서. 벌써 그렇네요. 네. 예.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굴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의 희망, 바람 있으시면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안에 다 끝내야죠. 지금 이제 양가에서 네. 결혼식을 사실 준비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에서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거기서 좀 잘 정리가 되고 조금 우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서로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비례대표가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만약 합당이 되면 비례대표 중에 원하는 분들은 그냥 내보내드리겠다. 포기하시는 게 좀 많으시네요. 내보내드리겠다. 예. 왜냐면 지금 한국당에도 김연아 의원이 사실 바른정당 예. 의원이랑 마찬가지인데 정신적으로 예. 거긴 아예 의총에도 부르지도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내보내주면 그게 신사적인 정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례로 장난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좀 우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절 주지는 안철수잖아요. 박씨 아니고 안씨잖아요. 예, 좋습니다. 정말 진짜 계속 속는 놈이 바보라고 하는데 속지 않게 되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심성까지 너무 착하신다. 지금까지 화요일의 남자 하태경 최고